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저번 단원이 끝났고 이제 첫 단원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업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 107쪽 오늘은 107쪽 할 거고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단원은 어려우니까 중3 그 2차 함수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다음에 여기를 와줘야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 1차 함수부터 해보자. 1차 함수. 1차 함수란 뭐야?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fx 이런 모양이야. 이게 뭐냐면은 x에 뭘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함수라고 하고, 근데 그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이고, 그러면 그 함수를 다항 함수를 하거든요. 근데 다항 함수 중에서 x가 1차식일 때 그걸 1차 함수로 하는 거예요. 자, y는 하고 x로 표현할 건데 그게 다항 함수고 1차면 1차 함수, 다항 함수고 2차면 2차 함수, 3차면 3차 함수. 요런 식으로 다항 함수가 뭔지 알겠죠? 뭐 x의 제곱, x의 세제곱, x 4제곱 이렇게 x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형태를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1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중1하고 중2 때 많이 배워.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2 단원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음,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복습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직선. 기본적으로 1차 함수면 직선이다. 1차 함수면 직선이다 기억하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지.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y절편이지. 기울기가 의미한다는 거는 이 직선이 이렇게 가파르거나 완만하거나 완전 더 가파르거나 이 가파른 정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 기울기가 0이면 x축의 평행,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그리고 절대값 a가 클수록,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가팔라지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음수인 경우에도, 음수는 이런 게 음수거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기울기가 기울기의 그 크기가 클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겠지.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게 이 얘기야. 그냥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 때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까워? 얘가 더 가깝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이 기울기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y절편. 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야? 축과 절편은, 자, 축과 만나는 교점을 절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축과 만나는 교점을 절편이라 하는데 y절편이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지. 그래서 y축과 만나는 교점을 y절편이라 하고, 요런 축과 만나는 이 점을 다 y절편이라 하는데, 직선이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치면은 요렇게 평행한 느낌이야, 셋 다. 근데 y절편 0보다 크면은 평행하면서 x축 여기 y절편이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위에 있겠지. 반면에 y절편이 0이면 원점을 지나지. 그래서 y절편이 0이면은 원점 지남이라고 써주세요. 원점 지남.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작으면은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0보다 작으니까 이 밑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언제 기울기가 0보다 클 때. 어쨌든 기울기와 이 y절편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 많이 하니까 넘어가고. 자, 별표 두 개. 이 기울기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 탄젠트라는 게 또 중3 때 나와. 그래서 중3을 건너뛰고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텐데, 자, 탄젠트는 x 써주세요. x 증가량, y 증가량.
자, 삼각형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이야. 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하면은 탄젠트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세타는 이 골뱅이 표시를 세타라고 읽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울기의 어떤 정의도 x가 얼마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하냐 이런 얘기거든. 예를 들어 x가 3 증가할 때 y가 4 증가해. 그럼 기울기는 3분의 4지. 여기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도 3분의 4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리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그리고 탄젠트 옆에 이 세 개만 적어 놓으세요. 자, 탄젠트 특수각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야. 그다음 탄젠트 45도는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야. 이 세 개만 적어 놓으세요. 중3 때 배우는 건데 만약에 이걸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뭐지 싶으면은 그냥 적어 놓고 외워 놓자. 알겠지? 좋아. 그래서 뭐 기울기가 탄젠트인 거 일단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건 x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고 y는 위로 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x 절편. 자, 절편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x 절편은 y는 0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다 쓰자. 이쪽에다 쓰자. 자, y는 0 대입. x 절편을 구할 때는 y는 0 대입. y 절편은 x는 0 대입.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어떤 x 값이나 y 값이 절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기울기 m이고 한 점을 지나면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혹시 아시나요? 자, 봐봐. 기울기가 4고 3,4를 지나 그럼 직선은 바로 쓸 수 있어. 기울기 4니까 x하고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자, 요거 기억하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y는 하고 m하고 자, 기울기를 먼저 써줘. x 빼기 x1 더하기 y1. 자, 중요한 게 여기는 빼기가 되고 여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그때 좀 뭐 많이 배우는 내용이라서 굳이 이걸 증명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얘만 적어놓고 외우자.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좋아. 100번 봅시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ax 더하기 b래. 그러면은 간단한 어떤 예시를 들어도 돼. 예를 들어 a에다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 2 넣어도 되는데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이걸 그려도 되지. 그렇게 그려버려도 되고 아니면 원리적으로 할게요.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니까 y절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겠지. 무조건 이런 형태를 되겠죠. 그쵸? 그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제3, 4분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별거 없다.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02번. 1차 함수 예의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여기 밑줄 치고 이렇게 쓰자. 자, 양의 방향과 이룬다는 게 이거야. 직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양의 방향. 자, x축과 반시계 방향 각도.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게 45도래.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란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 놓자. 그리고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인데 탄젠트 45도 몇이야? 1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란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1이란 얘기.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 직선 끝났네. 그럼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얘인 거잖아. 그럼 A는 2고 B는 1이겠다. 어렵지 않지. 기울기가 탄젠트를 의미한다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탄젠트 위에서 봤던 세개 각도 이것만 우리가 외우자. 외우자. 얘 외워야 돼. 외우기. 그리고 언제 탄젠트가 나오냐면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기울기랑 탄젠트를 연결짓는 문제입니다. 좋아. 104번. 자, 104번 별표. 이거 좀 어렵다. 함수 fx 얘가 x가 0부터 1 사이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자, 천천히 보자. 천천히. 실수의 m의 값의 범위. 자, 양의 방향이래. fx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가 좀 어려워. 그럼 x축하고 대충 y축만 그릴게. 그리고 0부터 x가 0부터 1까지 요 사이에서 함수가 양의 값을 가진대. 양의 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y 값이 양수다라는 얘기야. 이건 이해되시겠어요? 양의 값은 x에 뭘 넣었을 때 그 나오는 y 값이 양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건 뭐야? x축 위에 있단 얘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좋아.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내가 대충 그린 거야. 그러면은 0부터 1 사이에서 항상 y값이 양수입니까? 아니지. 왜냐면은 요런 값은 내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인데 그 숫자를 넣었을 때 y값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즉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형태 안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또 다른 색깔도 해볼까? 요런 형태면 이것도 안 되겠지. 봐봐. 이제 문제를 이해하면 좋은 게 0부터 1 사이에서 직선이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 근데 x축보다 아래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언제?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초록색도 안 되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거 돼. 이거 되지, 그치? 0부터 1 사이에서 x축 위에 항상 있잖아.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인,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했잖아. 이렇게 생겨도 돼, 안 돼? 직선이 아니지. 기울기가 음수인데 0과 1 사이에서 항상 위에 있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볼 거는 여기야. 0과 1 사이만 보면 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직선이 항상 x축 위에 있냐 없냐만 묻는 거야. 즉 초록색 그 연두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x축 위에 항상 있냐 이걸 묻는 거잖아. 있지. 자, 여러 개 그려보니까 느낌이 와. 뭐냐면은 직선이라서 양쪽 끝이 x축 위에만 있으면 되잖아. 자, 직선의 양쪽 끝이 x축 위에만 있으면 됨. 이 얘기지. 그래서 양쪽 끝이라는 게 f0이지. 걔가 내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양의 값이니까 0보다 커야겠네, 그치? 그리고 f1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커야 한다. 자, 이게 등호가 좀 어려운 게 0이 포함되는데 범위에 0이 포함되지.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이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0을 넣었을 때 딱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요 0을 포함한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양의 값이니까 0일 때도 양의 값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0일 때 살짝 0보다 커야 한다 이 얘기야. 이 y 값이.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어쨌든 여기서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1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쓴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f0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을게 이제. 자, f0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인데 얘가 0보다 크고, f1은 2m 빼기 m 더하기 3인데 0보다 크다. 정리해보자. 자, m이 3보다 작고 m이 마3보다 크네. 그렇게 부등식이 두 개 나왔을 때 우리가 자, 하나씩 그려보자.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고. 이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를
내가 색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칠하면 되니까 m이 마3부터 3이다가 답이 되겠죠. 괜찮지? 자, 해설은 짧아. 설명은 짧은데 쌤이 지금 영상을 한 5분 이상 이 문제 찍고 있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여기 좀 어려워하거든. 어쨌든 자, 이번엔 106번 같이 해볼게. 얘 위에랑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문제야. 자,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0과 3 사이에서 양음의 값을 이번엔 모두 가진대. 그러면 내가 x축, y축 살짝 그려볼게. 이제 감이 좀 오지. 자, 범위를 0 쫙, 3 쫙 이렇게 하고 0과 3 사이에서 양음의 값을 모두 가진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0과 3 사이에서 양의 값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 0과 3 사이에서 이 x축 위를 아래였다가 위로 통과하거나 위였다가 아래를 통과하는 이런 느낌이면 되지. 그럼 봐봐. f0이 양수고 f1번, f3이 음수면 돼, 안 돼? 양쪽 끝에 부호가 다르단 얘기인 거야. 괜찮지? 두 번째, f0이 음수면은 f3은 양수지.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묻는 조건이 이 두 가지야. 근데 두 가지를 다 구한 다음에 답을 내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간편한 게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써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한 식이 요거예요. 하나가 양수면 하나 음수가 되고 하나 음수면 하나 양수가 되고 왜냐면 곱해서 음수니까.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풀면 됩니다. 자, F0 구해보자. F0은 4고 F0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F3은 3m 빼기 2m 더하기 4니까 m 빼기 더하기 4지. m 더하기 4. 따라서 F0 곱하기 F3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4 m 더하기 4가 0보다 작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m 빼기 2 m 더하기 4가 부호가 바뀌겠지. 따라서 m이 마사보다 작고 m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일로 넘어가는 게 잘 모르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외워야 할 게 하나 있어. 자, 뭐냐면은 자, 2차 부등식 뒤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거 외우고 넘어갈게. 일단은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뒤에서 배우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외우면 되거든. 자, 1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게 0보다 작을 때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으면은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라고 답을 내면 돼. 그리고 이렇게 일단 두 번째 쓰자. 이번에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래서 얘는 두수 사이라고 써주고 얘는 작작 큰이라고 쓸게요. 둘 중에 알파가 작다고 치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요거는 외우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러니까 2차식인데 부등식으로 돼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우리 두 개를 외우고 다시 가볼게. 자, 둘이 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m이 여기 0 되는 게 m이 마사하고 2지.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은 일단은 외우고 이렇게 답을 내는 식으로만 하고 왜 이렇게 작작큰큰이나 두수 사이가 되는지는 2차 부등식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 어쨌든 뭐 1차 함수였는데 1차 함수 그래프인데 꽤 내용이 어렵지. 그리고 뭐 영상도 거의 20분 넘어가네요. 어쨌든 오늘 109쪽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